한반도에서 맥주라는 걸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게 불과 100여 년 남짓.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맥주는 한국의 음식 문화, 음주 문화와 놀라울 정도의 궁합을 보여주며 사실상 소울푸드 수준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한국인들의 맥주 취향이라는 게 그다지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로지 탄산. 한국에서 맥주는 그냥 시원하고 톡 쏘면 장땡이었죠. 이런 니즈에 맞춰 시판되는 맥주들도 다 그 맛이었고, 한때 한국 맥주는 심지어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도 별로라는 평을 들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다양한 맥주들을 맛본 한국 사람들이 자기만의 취향을 찾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니즈에 맞춰 국내 주류 회사들도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의 맥주들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들을 개량하면서 더는 한국 맥주도 맛없는 맥주의 대명사로 불리지 않게 됐죠. 한국 맥주의 르네상스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 주목해야 할 맥주가 하나 있습니다. 오비 맥주의 대한민국 대표 라거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한맥. 우리도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맥주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드러운 라거죠. 한국 맥주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얼마나 더 맛있어졌을까? 대한민국 대표 라거, 더 부드럽게 업그레이드된 한맥과 함께 알아봅니다. 한반도에도 보리로 빚어먹는 술이 있긴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메이저도 아니었고 만드는 방법부터 맛까지 지금의 맥주와는 전혀 다른 술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맥주는 구한말 일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는 일본식 명칭을 그대로 들여와서 삐루라고 불렸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엄청 고급 주류로 취급돼서 상류층들이나 먹을 수 있는 술이었죠. 근데 이게 조선 사람들 입맛에 딱 맞았는지 수입 주류 중에서 독보적인 인기였습니다. 결국 1933년부터는 한반도에 맥주 공장들이 들어서며 직접 생산까지 시작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맥주 회사 중 하나인 오비 맥주도 일제의 패망 이후 기존에 있었던 소화 기린 맥주를 한국인 자본이 인수하며 재탄생한 경우죠. 하지만 해방의 기쁨과는 반대로 한국 맥주는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다 같이 가난해져 버리고 이후 들어선 군사 정권이 혼분식 장려 운동이나 제사상 간소화 등을 추진하며 사치 부리지 말자는 분위기를 조성했거든요. 맥주 마실 돈도 없고 맥주를 마실 고급 요리집들마저 문을 닫아버리니 한국 맥주의 발전 역시 한 발짝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답보 상태가 해소된 건 80년대 한국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갑 사정이 나아지자 국민들도 서서히 맥주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오비 맥주의 광고를 보면 맥주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퇴근 후에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한 잔! 맥주가 고급 요리집에서나 먹는 양주의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대중주의 영역으로 내려온 거죠. 피로를 날려주는 가볍고 상쾌한 술로 포지션을 다시 잡으면서 맥주는 한국인들의 국민술 중 하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맥주의 인기가 높아져서 80년대 말에는 전체 주류 판매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위상이 올라갔어요. 다만 이 시기는 한국 맥주가 맛 자체보다는 탄산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도 성장 시기를 거치며 한국의 술 문화는 빨리 많이 마시는 게 미덕이 돼 있었고 맥주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가볍고 톡 쏘는 맥주만을 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우리가 아는 맥주라는 건 1516년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에서 맥주 순수령이라는 법령이 공포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맥주를 만들 때 오로지 메가와 홉, 물만을 이용해야 한다고 딱 정해놓은 법이었는데요. 맥주의 중심지였던 독일 남부와 체코 등지에서 이 순수령을 철저히 준수하다 보니 유럽의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방식을 받아들였고, 이 덕분에 메가에서 나오는 깊고 진한 맛과 홉에서 나오는 씁쓸한 맛이 맥주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맥주가 크게 에일과 라거로 구분됩니다. 에일은 15도 이상의 상온에서 발효하는 방식, 라거는 15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발효하는 방식으로 원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에일 방식으로 맥주를 만들었는데 1800년대 이후 냉장 기술과 운송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라거 방식도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죠. 라거는
라거는 에일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발효되고 효모가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탄산이 술 안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가볍고 청량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인데요. 마침 이렇게 라거가 유행하기 시작할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독일인들이 엄청 많았고 자연스럽게 미국 맥주의 주류는 라거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맥주 순수령 같은 구세기 질서 따위 알 바 아니었잖아요. 미국인들이 맥주에다가 이것저것 다른 곡물들을 첨가하면서 미국식 라거라는 게 등장합니다. 밀이나 옥수수 전분을 추가하니까 100% 메가만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값도 싸고 맛도 괜찮네? 홉을 좀 적게 넣으니까 쓴맛도 줄어들고 술술 넘어가네? 이렇게 유럽 맥주와는 달리 가볍고 청량한 맛을 강조한 게 미국식 라거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19세기 말에 일본으로 20세기 초에는 한반도로 넘어오며 맥주의 표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볍게 톡 쏘는 탄산감이 한국인들에게는 맥주 맛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후에는 또 이게 한국의 음주 문화, 음식 문화와 만나면서 점점 더 현지화되고 원래도 톡 쏘던 미국식 라거가 더더욱 톡 쏘는 방향으로 변해갔던 거죠.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미국식 라거를 맛이 없다고 디스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취향 차이지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 이게 더 맛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도 후자에 속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술 먹을 때 안주가 꼭 있어야 되는데 술이 싱거워야 음식 맛이 살아나거든. 또 한국인들은 찬물 벌컥벌컥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라 탄산 많고 시원한 걸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 이게 한국인들이 원하는 맛이었고 실제로도 한국 문화와 잘 어울렸던 겁니다. 왜 커피도 한국인들은 얼죽아라고 해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아이스로 마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맥주들이 다 너무 이쪽 방향으로만 발전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취하는 게 목적이고 소주나 양주랑 섞어 마실 거잖아요. 한국 주류 회사들은 이런 니즈에 맞춰 맥주를 더욱더 가볍게 톡 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맥주 생태계는 다양성이 부족하고 한 가지 성공 공식만이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2010년대에 들어 한국 맥주의 이런 특징이 단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산 맥주밖에 접할 수 없었을 때는 원래 맥주 맛이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마셨는데 수입 맥주들을 먹어보니까 이 맛이 다가 아니었던 거야. 독일에서 온 라거들은 진하고 꾸덕한 맛이 나는데 한국 라거는 왜 이런 거 못하냐? 영국이나 벨기에처럼 에일 맥주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라거만 만드냐? 이런 식으로 그동안 당연시해왔던 한국 맥주 맛의 방향성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어요. 한국 맥주도 이젠 그냥 맥주 자체만으로도 너무 맛있다라는 소리 들을 때 됐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춰 실제로 한국 맥주계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비 맥주에서도 이런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라거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한 잔 한 잔을 음미하면서 부드러움을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맥주를 연구했어요. 그렇게 나온 맥주가 바로 한맥! 새로워진 한국 사람들의 니즈에 맞춘 차세대 K 라거죠. 그런데 이런 한맥이 더욱 업그레이드 됐다? 2023년 한맥이 2단계 업그레이드된 거품과 목넘김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식이나 폭탄주 같은 기존의 맥주 문화를 넘어서 즐기는 맥주로 한맥은 오비 맥주의 70년 양조 노하우에다가 4단계 미세 여과 과정으로 맛의 손실을 최소화한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거품을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맥주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한맥은 기존보다 20초 더 오래 지속되는 거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게 더욱 업그레이드 됐죠. 또한 한맥은 100% 국내산 고품질 쌀을 함유하여 스무스한 목넘김을 구현했습니다.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다양한 페어링으로 즐길 수 있어요. 패키지 디자인도 보면 꽤나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일단 이 황금빛 엠블럼, 한맥의 부드러운 세계로 이어지는 창문을 의미한다고 해요. 녹색의 곡선 패턴은 이 부드러움의 원천인 고품질 쌀, 그리고 그 쌀이 자라나는 들판을 표현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풍성한 거품을 표현한 상단부의 흰색 띠까지 마무리까지 깔끔하죠. 한맥의 부드러운 거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한맥 전용 스무스 헤드 리추얼 잔도 따로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따라 마시면 한맥의 부드러운 거품을 120% 느끼실 수 있어요. 잔을 기울여 3분의 2 지점까지 따르고 그 다음엔 잔을 수직으로 세워 끝까지 따른다. 거품이 쫀쫀해질 때까지 10초간 기다리다가 남은 맥주를 마저 따른다. 한맥 폼 미쳤죠?
한맥과 함께 이제는 거품으로 한 번, 목 넘김으로 또 한 번 음미하는 새로운 맥주 문화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2단계 업그레이드된 한맥, 실제로 직접 마셔보니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러웠습니다. 한국 맥주계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부드러운 라거,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2022년 벨기에 국제식음료 품평회에서 우수 미각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한국인들뿐 아니라 외국인들 입맛에도 이 부드러움이 먹혔나 봅니다. 한맥이 추구하는 새로운 지향점이 잘 먹혀 들어가서 대한민국 맥주에도 좀 더 다양한 맛과 문화가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3월 말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편의점, 마트, 식당, 술집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한맥 전용 잔이랑 같이 구매해서 집에서 한 잔씩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부드럽게 업그레이드된 한맥과 함께 대한민국 맥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새로운 맥주를 약탈하러